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확산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했었잖아요. 이후에는 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 좀 어떻습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뭐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정부나 전남도 또는 시군지자체들의 어떤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본 프로그램에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팩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좀 임팩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그 주제에 대한 방송은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5인 이하의 그 증언을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체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관공업이라든지 운수, 금융업 같은 경우는 뭐 10인 이하의 종사자들의 어떤 사업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소상공인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할 사항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는 좀 혼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뭐 1인이나 2인이 운영하는 뭐 사업장, 뭐 점포, 식당, 뭐 가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 한 25.4%, 30%가 조금 안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6.4%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보다 한 5배 정도 많으니까 조금만 어떤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떤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 상당한 데미지가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13만여 곳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6만 1천여 곳이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소위 간이세 세금 그 영수증을 그 발행하는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49.5%, 한 50% 정도가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뭐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체 수가 약 2만여 곳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7,000여 곳이 그 전체의 한 80% 이상이 자영업입니다. 또 그 중에서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그리고 또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가 또 한 60% 정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 한 해에 소상공인의 폐업한 소상공인이 23만 6,478명이었고요. 이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19,707명 정도 되고요. 매일 648명 정도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가 상당히 이제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었던 작년 한 해였었는데 상당히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흔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마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뭐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뭐 상당히 어렵다,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아니고 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영업자 한 분을 좀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목포 시내에서 그 중형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그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장시간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뭐 잠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이죠. 2019년 총 매출액이 7,578만 6,100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월 평균 매출액이 약 63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의 총 매출액이 2,978만 8,270원으로 월 평균 248만 원, 상당히 감소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정부나 전남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금성 보존이 된 보상을 받은 금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매출에 비해서 약 한 5, 60% 감소된 수치니까 뭐 상당한 그런 게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상권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그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매출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유동인구가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적인 감소가. 그래도 50% 이상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분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분이 보여준 자료를 보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자료를 보여준 것을 보고 정말 어렵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자영업자의 입장에 서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예, 질문을 예. 드렸었는데 예. 그렇다면 정부나 전라남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 지원책 중에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또 꼭 필요한 정책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정부에 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대책이라든지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요. 전남도 그리고 또 우리 도내 22개 시군지자체들이 내놓은 정책과 대책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정책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전라남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 현재 어떤 그 상황을 경청해서
바로 그 대책이나 정책을 세울 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사실 정책을 위에서 상위에서 결정하는 도지사님이나 또 시장이나 군수님,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정이나 군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바쁘실 겁니다. 그래도 좀 뜸뜸이 이 시간을 내서 좀 현장을 방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정책과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지자체에서 또 현장을 찾아서 직접 그 지자체 장분들이 현장을 찾아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남도 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 2021년 초에 전라남도 지역 화폐죠. 약그 1조 한 2천억 정도 그 발행을 했었는데요. 하반기 때 다시 한 20% 정도를 증액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내의 자본의 어떤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세탁소라든지 조그마한 그 마트, 뭐 또 식품 가게라든지 또 야채 가게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당 기간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을 배달해서 집에서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달 수수료가 상당히 지금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수라든지 목포시에서 이제 공공성의 어떤 그 배달 앱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광고 효과 또 어떤 그런 그 홍보 효과가 기대만큼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가 처음에 공공성의 어떤 배달 앱을 출시를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대만큼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내 시군 22개 시군 지자체들이 좀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폐업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폐업 관련 그런 그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 있으시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가 뭐 다양한 정책, 뭐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금성 지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는 손실보상금의 한 80%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손실보상금을 100%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매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소상공인들에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이며 친지이며 이웃입니다. 네. 따라서
그들이 무너지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거고요. 사회 경제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상당히 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또 사회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뭐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상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데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목포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아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넉넉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멀맨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왜 소상공인, 왜 자영업자냐, 왜 그분들만 지원을 하냐, 우리는 뭐 국민이 아니냐, 왜 현금성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부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에 대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OECD 국가 38개 국가 가운데에서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까운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50%가 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0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우리보다 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우리나라보다 뭐 최고 뭐 5배에서 10배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조금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그 사업장, 자기의 어떤 그 일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폐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좀 앞장서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정부나 전남도 해당 지자체에서 폐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폐업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또 새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지원책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